안녕하세요. 사실 6월 달이 실손 의료비가 전면 개정되는 바람에 조금 바빴던 것 같은데, 이번에 7월이 되면서 바뀐 거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려고 저도 출력을 해봤어요. 이거는 뭐 특정 회사를 염두한 건 아니고 다 똑같으니까 제가 지금 들어가 있던 전산에서 뽑아왔는데, 그 보험 상품은요, 이름을 보면 실손 의료비 보험, 이 보험의 내용이고 21년 7월에 개정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바뀐 걸 보니까 그전에는 선택형이 있었는데 지금은 표준형밖에 없어요. 그리고 15년 만기, 15년 납에 매년 갱신되는 1년 재가입 상품, 15년 재가입 상품이었는데 이것도 5년으로 줄었고요. 얘기했던 것처럼. 들어가 보니까 특약이 엄청 줄었더라고요. 왜 그전에는 특약 내용이 상해 입원 의료비, 상해 통원 의료비에서 약 조제비 따로, 외래 25만원 따로, 질병도 똑같이 질병 입원 의료비, 질병 통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는 두 개로 나뉘었었는데요. 지금은 그냥 클릭할 게 자동 클릭이 된 게 네 가지가 있었고, 특약으로 비급여 치료가 따로 빠져 있었습니다. 얘는 그냥 최고 350만원 이렇게만 있어서 보기엔 되게 심플한데 실제 상품 설명서도 한번 보려고 해요. 왜냐면 그전에는 비급여 3종이어도 클릭이 3개로 나뉘어져서 350만원 한도는 이제 우리가 아는 도수치료, 체해충격파, 증식치료였고 300만원 한도가 MRI나 MRA 같은 부분, 그리고 비급여 주사치료가 250만원 한도였는데 지금 특약으로는 이렇게 바뀌어 있어서 실제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이제 사실 이런 거 한 번도 다 안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아요. 이해는 안 되겠지만, 왜냐면 이게 다 고객님들이 그래도 가입할 때 읽어보라고 주는, 완전 판매를 위해서는 다 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제가 거꾸로 맨 뒤부터 봤네요. 바보 아냐? 네,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특약이 5개밖에 없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거는 간편으로 제 나이 88년 3월 19일 남자 기준으로 뽑은 건데, 보험료가 9,934원에서 실제로 납입하는 건 8,620원 정도. 실비는 많이 저렴해지는 거죠. 자기 부담금이 늘었으니까. 그래서 보면 이제 1급 기준으로 했을 때고, 공시 이율 뭐 상관없습니다. 실손 의료비 돌려받는 거 아니고 내가 없어지는 소멸성 보험이니까요. 얘는 소멸이 되는 거는 살아있을 동안은 계속 내는 거예요. 피보험자가 사망을 했을 때는 이제 계약이 없어지는 경우고요. 1년을 보장을 합니다. 그때마다 보험에서 보장하는 금액이 다 소진되면 이제 1년 기다려야겠죠. 그렇게 해서 5년 동안은 자동으로 갱신이 되는데, 중요한 건 5년 뒤에 재가입을 해야 돼요. 이때 재가입 의사 표현은 고객님들이 직접 하셔야 되고, 그걸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보험은 실효가 될 거고요. 살리려면 그 당시에 개정되거나 또 바뀌어 있을 미래의 실비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사는 등기우편이라든지 뭐 유선 전화라든지 고객님 메일 보내든지 어떻게든 고객님한테 이거 보험 유지하실 거냐 물어볼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표현을 한 게 없으면 그럼 우리는 그냥 소멸이 된다 라는 거죠. 자, 보험 가입자의 의무예요. 청약서를 보면 자필 서명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계약 전에 혹시나 중요한 사항 있죠. 내가 아팠던 게 있거나 뭐 직업이 바뀌었거나 이런 건 다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상해 급수 때문에 계약 전엔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계약 후에도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통지의 의무인데요. 내가 하는 일이 바뀌거나 직업이 바뀌거나 똑같은 직업이라 하더라도 하는 업무가 현장 뭐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나가서 사고에 좀 노출이 될 것 같다 하는 건 당연히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륜 자동차 이제 추가가 됐죠.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처럼 전동기로 이동하는 이동장치도 다 이제 포함입니다.
그다음에 스쿠터 같은 거는 뺀다고, 의료용 스쿠터는 뺀다 하는데, 이제 스쿠터든 전동 킥보드든 사용을 하게 됐을 때는 당연히 또 사고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회사에 알려야 해요. 이걸 얘기하지 않았을 때는 특약이 줄어들어서 지급이 되거나, 아니면 보험계약을 심할 때는 뭐 해지할 수도 있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감액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 주소나 연락처 변경되면 알려줘야 돼요. 이건 다 고객님들 책임이라서, 회사는 뭐 우리는 그냥 바뀌기 전 주소로 보냈고 그걸로 전화했는데 연락이 안 된 거라, 여기 보시면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뭐 회사 잘못이 아니니까요, 이사 가거나 하는 건. 그 다음 한 번씩 다 읽어보세요. 자, 담보 및 보장 내용 예시, 여기만 보면 되니까요. 읽어봅시다. 소멸성이라 빵프로 하나도 없죠. (7년) 유지했을 때 9,900원 정도인 보험료는 2만원 정도로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비가 있으신 분들이 너무 올라간다, 말도 안 되게 부담이 된다 하면 전환을 하시는 게 맞죠. 병원도 안 갈 건데, 가면 몰라도 계속 다니는 사람이면 저는 유지하라고 할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정말 유지하기 너무 말도 안 될 정도로 오르는 시점이 온단 말이죠. 3년 갱신, 5년 갱신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부담돼서 없앨 수밖에 없어요. 자, 실비는 쉽게 2번이냐 뭐 통원이냐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아예 특약 주계약 내용 이름 자체가 바뀌었어요. 상해 급여 의료비, 질병 급여 의료비입니다. 급여라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간호사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보험이 되는 게 급여 부분이에요. 의료보험공단에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급여에 대한 부분이죠. 위아래는 똑같다고 보면 될 것 같고, 하나 읽어볼게요. 이쪽 똑같죠?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요 말만 다르고요.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연간 보험 가입 금액, 여긴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선택할 수 있는데 5,000만원이 최대니까 했습니다. 5,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예를 들어 산재라든지 병원에 뭐 가족 할인이라든지 감면받은 의료비가 있으면 그거는 빼요. 왜냐면 내가 실제 쓴 비용보다 넘을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본인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을 할 거고요. 2번의 경우 나와 있죠. 어딨냐? 2번은 입원 진료, 입원제 비용, 입원 수술비를 포함하는 건데, 거기서는 본인 부담금이 80%, 그러니까 20%예요. 20% 돌려받고, 20% 내는 거고 80%를 돌려받습니다. 그 다음 통원의 경우, 우리가 손해보험은 그래도 25만원까지 됐었는데 이제는 10, 15, 20으로 한도가 정해졌죠. 그리고 외래 및 처방 조제 합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통원 한도 30이었는데 이제 20으로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공제 금액이 어떻게 되냐면, 의료기관마다 10,000원, 20,000원을 떼는데, 그 전에는 동네 의원급은 10,000원, 그 다음 그 중간 병원은 15,000원, 상급병원, 종합병원이 20,000원을 뗐었는데 이제는 10,000원이냐 20,000원이냐 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빼거나 아니면 전체 쓴 통원 비용 중에서 20%, 뭐가 더 크냐, 큰 걸 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병원에 갔는데 20만원을 썼으면 4만원을 공제하고 16만원을 돌려받는 상황이 되겠죠. 2만원을 떼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부분, 국민건강보호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 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이거는 보험계약이 끝나고 나서 이제 180일까지 보장받는다 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계속 이어가면 상관없죠. 이제 비급여 의료비 부분을 볼게요. 상해 비급여 의료비, 질병 비급여 의료비 똑같죠? 여기는 다 비슷한데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 실제 비급여 의료비에서 비급여 병실원도 제외입니다. 여기서는 자기부담금이 30%가 돼서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통원의 경우도 그전에는 그냥 병원으로 좀 나눠서 봤었는데 이제는 3만원과 30% 중 큰 금액을 뗀다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20만원 한도로 치료를 받았으면 20만원까지 썼다고 볼게요. 그러면 6만원까지도 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그 전과 좀 많이 달라진 점이 뭐냐면, 그전에는 하루에 그냥 병원 가서 통원이면 통원 한도에서 다 나왔는데 지금은 이렇게 급여가 한 묶음이고 비급여가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가서 얼마를 쓰고 어떤 병원을 갔든 급여는 급여에서 뺄 거고 비급여는 비급여에서 뺄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내는 부분이 분리가 돼서 훨씬 많이 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 됐죠? 이거만 됐고 이제 3대 비급여 의료비로 넘어갈게요. 여기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엔 3개의 특약이 다 명시가 됐었는데 지금은 하나의 특약에 그냥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첫 번째로 보면 도수치료, 체해충격파, 증식치료, 얘네가 최대 한도가 350만원이었거든요. 이제 얘네는 50회 한도로 한 번 갔을 때 3만원을 떼거나 아니면 전체 비용 중에 30%를 떼겠다. 그러니까 오늘 도수치료 받고 체해충격파 치료 받고 해서 비용이 20만원 나왔으면 또 여기서 6만원을 떼는 거죠. 그러면서 횟수도 있는데 여기는 1년에 50회가 한도입니다. 그래서 도수치료를 받으면서 체해충격파를 같이 받으면 2회가 차감이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몇 번 치료를 받았는지 체크를 해서 정확하게는 보험사 콜센터 전화해 보시고, 이 이후로는 다 자기부담금이구나, 여기까지는 보장받을 수 있구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사료, 비급여 주사료는 250만원 한도, 이 한도 금액은 바뀌지 않았네요. 비급여 주사도 250만원 한도로 50회 이내로 보상이 가능하고요. 이제 자기 공명 영상 진단 특약인데 얘는 300만원, 여기도 바뀌지 않았어요. MRI나 MRA 같은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30%, 여기 특약은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이 가입 제안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 전에 공지가 됐던 부분, 이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 내가 1년 동안 100만원 이상 청구를 해서 받으면 내 보험료는 100% 인상이 됩니다. 2배가 되는 거죠. 근데 200만원 이상 보상을 받았다 그러면 200% 해서 3배가 오를 거고요. 1년에 최대 한도로 이제 비급여 치료를 내가 400만원까지 받았다, 여기도 있지만 이 비급여도 있죠. 해서 400만원 이상 내가 보험금을 받았다면 이제 300만원 이상 받았을 때 400%까지 올라서 보험료가 3배, 4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이미 작년 12월에 공지가 됐던 부분입니다. 졸려. 그래서 일단 실비는 이제 가입을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어쩔 수 없어요. 현재 남아있는 걸로 가입하는 거죠. 왜냐면 또 몇 년 뒤에는 더 좋아질지 나빠질지 모르지만 역사상 보면 보험이 다시 좋아지는 것보다는 안 좋아지는 것밖에 없고요. 차라리 또 다른 보험이 나오거나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실손 의료비는 나라에서도 무조건 다 권장하는 보험인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갈 일이 생기거나 진짜 사고가 나거나 다치거나 했을 때 이제 보험을 탈 일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실비는 무조건 꼭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존에 내가 실비가 있는데 이게 비용이 너무 오른다 라고 하면 이제 충분히 고려를 해보시고 보험료를 그때 이제 전환을 하는 건 이건 이제 사람들이 착한 실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준비는 언제든지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아직도 실비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계신데 안타깝지만 이제 가입을 못하는 나이가 되셔서 준비를 못하시는 분들도 병원에서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실비를 유용하게 아주 잘 매년 타먹어 없기 때문에 뭐 자랑은 아니지만 꼭 필요하다라고 안내드리고 있고요. 내가 안 아픈 거는 병원비를 안 탄 거는 좋은 거예요. 저는 그 돈 내더라도 안 아팠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아파서 서러운데 돈도 없어서 더 힘든 거를 방지하는 게 보험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험 얘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뿅!